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전에 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좀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우리은행 직원이 약 600억 원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그러니까 빼돌렸는지 이제 그 대단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지난 이제 2010년에 미국은 이 핵 개발을 하고 있던 이란에 대해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이제 발동을 합니다. 미국이 가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규제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란과 미국 한 곳을 선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하나 이제 이란과 거래하는 게 적발이 되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제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그 전체 석유의 15%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한국은 만일 하나 이란산 석유 수입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 이제 석유 수급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한국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 이제 이전 대통령은 그 미국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다가 이란 석유를 계속 수입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승인해주는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팔고 받은 그 대금을 이제 이란에 직송금하지 않고 이제 원화로 예치시켜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판 돈을 이제 다른 나라로 송금이 안 되게 하는 조건으로 이제 석유 수입을 허가를 해준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년 뒤인 2011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원화로 예치된 이 돈이 이제 이란으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미국의 시민권자인 이 재미교포 정씨, 그러니까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두바이 대리석을 이란에 판매를 해서 이제 이에 대한 판매 다금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 이란 돈 1조 1천억 원 정도를 이제 기업은행 뉴욕 지점에서 달러로 빼서 빼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빼낸 달러는 그 여러 계좌로 분산을 해서 이란으로 보내는데, 이제 뒤늦게 이걸 파악한 뉴욕의 금융감독청은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금 세탁에 대해서 기업은행의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여러 개 이제 발견이 됐고, 뭐 비단 이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은행, 그러니까 농협처럼 이제 뉴욕의 지점을 갖고 있는 국내 다른 은행들도 문제가 되면서 이제 뉴욕의 감독청은 이제 이들 은행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하기 시작하죠. 일단 이제 죄질이 제일 경미한 농협부터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농협은 뭐 이번 범죄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이제 자금 세탁 방어 시스템이 이제 미흡한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농협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농협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협은 이제 한국의 소규모 농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이제 이런 글로벌한 내용들까지는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거라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금융에 무지하고, 그러니까 농사일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악망은 그 금융감독청한테 이제 먹혔을까요? 과거 이제 뉴욕의 이 금융감독청은 이제 과거 2012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HSBC에게 이제 벌금만으로 2조 7천억 원을 때렸고, 또 2014년에는 이제 BNB 파리바 은행에 이제 9조 7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린 이제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농협은 이제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이 시스템 미비라는 명목 하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18억 원의 벌금 처분만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그 기업은행이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이 금융감독청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 이해를 할 만한데요. 과거 미국은 이제 9.11 테러의 자금이 이제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을 놓쳐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가운데서 이란처럼 이 미국이 특히 싫어하는 국가나 또 이제 테러국과 관련된 어떤 자금 세탁 이슈가 벌어지면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농협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제 다음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기업은행이었는데,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다른 은행들처럼 이제 뭐 몇 조 원의 벌금을 때려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1천억 원이 좀 넘는 벌금 처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그 이제 우리은행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이슈가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상자인 우리은행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이란에 가해지던 경제 제재보다 이제 더 강한 제재가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얼마나 강했냐면, 이제 이란이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은 얄짤없이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에 묶이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묶인 돈이 2018년 이후에 무려 7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란에 한국에 인질극을 벌이면서 내 돈 7조 원을 내놓으라고 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0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이란의 전자 기업 엔테캅이라는 기업에 이제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그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채권자, 그리고 이제 매각 주관사가 바로 이제 우리은행이었던 것이죠. 매각 주관사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이란의 엔테캅으로부터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제 매각 대금을 받았겠죠. 실제로 이제 엔테캅은 그 우리은행에 매각 대금 578억 원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에서 협상이 잘 안 돼서 이제 계약이 취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테캅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소송에 이제 승소를 해서 이제 계약금이랑 그동안의 이자, 합친 이자를 합쳐서 이제 73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에 엔테캅이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은행은 당연히 이 돈을 돌려줘야 되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이제 우리은행에 계속 예치가 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럼 이제 몇 년간 계속 묻혀 있었던 이 돈이 최근에 이제 갑자기 왜 부각이 되는 걸까요? 현재 그 매크로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바이든은 유가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에게 증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 바이든의 직통 전화도 받고 있지 않고, 이 바이든의 증산 요구도 거절을 하는데, 이거는 뭐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바이든이 빈살만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나오자 이제 미국은 과거에 제재를 가했던 이란과 이제 핵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이제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이란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이제 그동안 한국에 묶여있던 계약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특별 허가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에 묶여있던 이 계약금과 이자를 드디어 이란에 보내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은행에서 당시 2010년에 이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이제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578억과 이자를 다 빼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이제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직원이 자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면서 뭐 전부 손실을 다 봤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건 어딘가에 좀 잘 묻어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배경 때문에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10년에 처리된 일이 이제 2020년 현 시점까지 뭐 수많은 내부 감사, 이 수많은 외부 감사, 이 수많은 자체 점검 등에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은행은 뭐 예전에도 친북 캠페인 이런 건이나 또 그동안 뭐 여러 이제 미심적인 건이 많아서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벼르고 있어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손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바이든한테 더 급한 거는 이 우리은행을 손봐주는 게 아니라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다가 푸는 것인 만큼 이번 건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 천문학적인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